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이텍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소개드릴 제품은 저희 굿모닝 하이텍에서 자체 개발한 클로버 SM, 클로버 CM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체 솔루션이 세 가지 포탈이 있습니다. 클로버 VDI 환경을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들께서도 이제 사용하시는 제품이 되겠죠.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클로버 SM, 클로버 CM은 이제 SDDC 환경 하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예, 클로버 SM. 저희가 클로버라고 하는 게 저희 자체 브랜드명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로 클로버를 쓰고 있고요. SM은 서버 매니지먼트. 그래서 서버 가상화, SDDC 가상화 환경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포탈 제품이 되겠고요. CM은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해서 요즘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컨테이너 내지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포탈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SM부터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민첩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디지털 쪽에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IT 부서에서는 그걸 U2L이라든지 가상화, MSA, 쿠버네티스 나아가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까지 민첩하게 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클로버 SM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런 가상화된 환경 하에서 또는 퍼블릭 환경으로까지, 퍼블릭 클라우드로까지 넘어가는 환경에 대해서 서비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끔 해드리는 그런 자동화 관리 포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자원에 대해서 생성에서부터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 관리한다든지 또 사용자 조직에 대한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그리고 또 VM웨어의 vCenter나 vRealize 제품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또는 레드햇의 RHEV 환경하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리자 포탈 설정만으로 다양한 관리를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파스 포탈 클로버 CM하고 연동해서 하나의 제품처럼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리 측면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vCenter 한 개 운영하시는 고객사도 계시고 여러 개 운영하는 고객사도 계시는데 그게 뭐 얼마나 확장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저희 포탈에 이제 중요 값에 대해서 설정, 연계 정보 그런 것들을 설정만 하면은 바로바로 연동해서 저희 포탈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관리자가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현황 정보,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이제 승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결제할 것들이 관리자한테 제공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상단에 숫자로 표시를 해서 빨리빨리 결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자원에 대한 현황 정보, 뭐 서비스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별 호스트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스템들에서 뭔가 장애 알람이 울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런 모니터링 정보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자가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상단에 올리고 또는 나는 이런 정보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안 본다든지 이렇게 개인화하실 수 있는 개인화 화면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형태의 대시보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시보드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은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버에 대한 상세 정보 목록을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 조건,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필터링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목록을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측 상단에 이제 엑셀 표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화면들 값을 그대로 엑셀 정보에 다운로드 하시고 그것을 이제 뭔가 가공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드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상 자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자 측면에서 정보를 이제 관리 정보를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가상자원을 쓸 수 있는 형태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상자원의 생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자가 생성을 하시겠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쓰셨습니다. 관리자한테 나 무슨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이런 걸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가 뭐 V센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그 요청한 사용자한테 이제 쓰세요라고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포탈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접속을 하셔가지고 생성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한테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프로세스를 반영을 하면 이제 그게 바로 프로비저닝이 되고 요청한 사용자한테 바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알람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사용자는 지금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한 자원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 대시보드 형태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사용자 대시보드에 뭐 모니터링 정보라든지 자원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커스터마이징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는 이제 그런 정보는 없이 그냥 건수 정도로, 그 다음에 자원의 총 현황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정보, 이제 운영팀하고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타일은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신규 요청을 클릭을 하셨을 때,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화면을 이제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원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카탈로그화 또는 템플릿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템플릿된 또는 카탈로그의 정보들이 이렇게 타일로 보이고 이제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템플릿 또는 카탈로그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신청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뭐 자원의 사용량, 메모리나 CPU 개수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의 승인이 되면은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생성이 된 그런 가상 자원에 대해서 어떤 변경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이즈가 좀 더 요구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안 쓸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것이 이제 쓰지 않는 자원으로 복귀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그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뭔가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웹, 와스, DB 이렇게 세트인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VM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VMware의 그 vRealize 오토메이션 제품과 연동이 돼서 이제 거기에 그 업무별로 자주 쓰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배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vRealize 오토메이션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제품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 그거는 이제 IT 팀에 대한 어떤 자동화를 이룩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자가 단순한 가상 자원을 신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그 IT 팀의 자동화된 부분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사용자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설치를 해서 배포를 한다는 건 이제 어떤 보안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사용자가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불순물, 바이러스들이 이제 같이 다운로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운영팀에서 이미 검증이 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렇게 카탈로그로 제공을 해서 설치를 하게 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제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자 화면이 되겠는데요. 저 지금 목록에 보이는 건들이 사용자가 신청한 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요청 건에 대해서 건건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승인을 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록 화면에서 그룹 전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승인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승인을 할 때 또는 반려를 할 때 반려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 이제 메시지를 선택을 해서
메시지를 같이 제공하면서 예, 승인했다, 반려했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료 서버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상 자원을 많이 쓰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게 회수가 잘 안 돼가지고 운영팀 입장에서는 계속 물리적인 자원을 예,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서버를 신청할 때 기간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이 서버를 뭐 6개월을 쓰겠다, 3개월을 쓰겠다. 그랬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쓰고도 또 더 좀 프로젝트가 예, 길어져서 더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 거겠고요. 그 만료가 다가오는 서버에 대해서 이제 목록 관리를 해서 그게 사용자한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연장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 신청도 안 했을 때는 이제 그 기간 안에 이 자원은 회수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만료 서버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니터링과 통계인데요. 예, 일단은 인프라 자원에 대한 현황 정보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별, 클러스터별, 그다음에 물리 서버별, 가상 서버별 그런 스토리지에 대한 자원 사용 현황, 지금 우리가 물리 자원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큼 쓰고 있다. 또는 적정 사이즈 제한.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 측에서는 좀 더 좀 풍부한 자원을 요구를 하겠죠, 항상. 그래서, 뭔가 크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모이면은 그 조직 전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봤더니 이거는 좀 줄여서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계속 CPU가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더 늘려 쓰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그 포탈에서 이제 적정 사이즈 제한을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무팀에서 지금 가상자원을 얼마를 쓰고 있다. 뭐 지난달에는 얼마 썼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 쓴다. 이런 사용량 추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물리자원을 언제쯤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예측 정보가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용량 추이 분석, 그다음에 알람, 장애, 이력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별 자원 현황, 그래서 어느 본부가 어떤 자원을 쓰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서는 쿼터제를 이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얼마큼씩 할당을 해주고 그 안에서만 써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적정 사이즈 제한에 대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사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객사에 가면은 인사, 그다음에 부서, 그리고 권한 정보가 있으시면 그것을 동기화해서 예, 매일 배치 작업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할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역할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메뉴들이 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포탈이 뭐 관리자용, 사용자용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어떻게 부여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메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vRealize 제품군과 연동을 해가지고 AWS라든지 애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하실 수 있게끔, 즉 가상 자원에 대해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퍼블릭 클라우드에 얼마큼을 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포탈을 잘 사용하시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예, 대형 제조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U2L을 하셨고 그 이후에 가상화를 다 구축을 하신 뒤에 저희 포탈을 제공을 해서 이 포탈이 이아스, 파스, 사스에 대한 자동화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또는 운영팀한테 어떤 가상자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빠르면 3주, 느리면 이제 한 2달도 걸리면서 그 가상자원을 배포를 해줬는데 이제 이 포탈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빠르면 수분,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시간 이내로 다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 사용자층, 그게 이제 대부분 개발팀인데 개발팀이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지게 됐고, 그리고 항상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이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게 잘 안 되고, 이 서로 좀 뭔가 이 관점이 틀려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포탈이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미리 탑재를 해가지고 배포하는, 그래서 한 80개 업무에 대해서 쭉 소스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시는지 분석을 했고, 그것들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상 자원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자가 신청할 때 순서를 정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스크립트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순서까지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에 대해서도 가상자원에 그 설치를 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백업을 받아요. 하루에도 2번씩 백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징 단계,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통합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이 통합 테스트가 그 개발되신 업무의 DB만 가지고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연관되는 업무들의 DB를 특정 날짜로 백업된 거에서부터 복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DBA가 보통은 2주 이상의 스크립트 작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자동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 사용자 층에서 통합 테스트용 DB 만드는 것을 포탈 화면을 통해서 그냥 클릭만으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이제 나는 그런 형태로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는 컨테이너 관리 포탈 솔루션인 클로버 C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데브옵스 포탈이라는 얘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저희 클로버 CM이 그런 데브옵스 포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클로버 SM 그 서버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신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이 컨테이너가 각가지 단계에서 이제 많이 쓰십니다. MSA 개발을 하셔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도 컨테이너를 쓰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그 환경이 대부분 컨테이너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개발자에 대해서 개발 시스템을 요즘은 또 컨테이너로 만드셔서 개발자한테 배포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 포탈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이미지로 만드는 건데요. 그걸 이미지 빌드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툴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사용자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예, 그것이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관리 요소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이 ID 개발 툴, 그게 뭐 분석가 환경에서는 주피터라든지 RStudi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는 뭐 이클립스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그래서 이런 각가지 것들을 이제 베이스 이미지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자가 이 저희 포탈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관리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자원, 양, 그거를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스 이미지에다가 이제 각 개발자가 별도의 요소들을 더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개발 환경 컨테이너를 이제 요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단계부터는 아까 그 클로버 SM 설명드린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관리자가 그 요청 온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승인 단계에서 이제 바로 프로비저닝이 돼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이제 요청자인 개발자는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자 관점에서 보면은, 예, 클로버 관리, 그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템플릿 관리,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건지 그런 설정 값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기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 회수하는 그런 단계를 가져가게 되겠고요. 이제 개발자, 신청자,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진 템플릿,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 자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파드가 만들어져서 그 파드 하에서 본인의 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는 거기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게 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운영에도 그 파드 형태가 그대로 이제 운영 컨테이너로 배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 관점에서는 예전에 이제 개발을 다 하고 운영팀한테 이거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운영팀에서 이제 그 소스 받아가지고 다시 빌드하고 그리고 배포하면
뭔가 오류가 난다. 이게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 뭔가 포인트가 달라서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컨테이너화해서 개발이 다 되면 그 환경이 그대로 운영 환경으로 가게 되니까 조금 더 그런 오류,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컨테이너를 제공을 할 때, 쿠버네티스 환경 하에서 이제 연관되는 시스템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를 위해서 깃랩, 그리고 하버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터리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플랫폼으로는 이제 VM웨어의 탄주 또는 레드에서 오픈시프트 다 가능합니다. 예, 또는 바닐라 쿠버네티스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고객사 사례 중에는 저희의 클로버 CM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 포탈로 쓰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탈이 없었을 때는 이제 개발자의 그러니까 분석가들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운영팀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분석 환경이 분석가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버전으로 인한 어떤 환경이 또 달라지고 굉장히 좀 예민한 환경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이제 GPU처럼 높은 사양의 그 개발 환경을 요구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분석가가 뭐 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운영팀에서는 자원이 너무 부족한 거죠. 운영가 관리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저희의 클로버 CM이 들어가서 운영팀도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도 포탈을 통해서 운영한 것이 바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모델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리고 GPU 같이 비싼 자원들을 이제 잘 쉐어링해서 쓰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망분리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석가 환경에서 쓰시는 자원들이 보통 오픈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오픈소스들은 이제 인터넷 접속이 돼야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DMZ 환경에다가 그런 수집 서버를 만들어 둬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내부망에서 그 DMZ 수집 서버로 가고, 수집 서버에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쓰고, 거기에 없을 때는 다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제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용자가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석가가 분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그런 분석가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IDE 툴들을 다 베이스 이미지화 해가지고 아까 그 SM에서 보신 타일들처럼 여기서도 타일들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분석가들은 저 타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쓰겠다라 해서 자원을 선택하고 신청을 하면 그것이 이제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으면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팀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개발자는 자기 개발 환경이지만 또 소스하고 데이터는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유 환경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게끔 깃을 이용해서 소스는 깃에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은 독자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개발자가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 환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 카탈로그화 해놓은 그 베이스 이미지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그것이 개발 환경이 되는 거죠. IDE 툴 선택을 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앱 조회입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한 앱에 대한 접속 정보라든지 아니면 쓰고 있는 리소스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터미널 접속 정보 터미널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터미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해서 그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IO라든지 메모리, CPU 자원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미지 빌드입니다. 그 저희 포탈에서 그 아까 관리자들이 베이스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뭔가 버전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버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미지 빌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메뉴에서 자원 선택을 하셔가지고 빌드 작업하면은 이제 저희 포탈이 그 빌드를 해서 레지스트리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같이 연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그 이미지 빌드 작업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예약 실행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빅데이터 분석과 환경이다 보니까 빅데이터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돌리실 경우에 이게 뭐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이렇게 좀 장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약 실행으로 걸어놓고 그 GPU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쉐어링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예약 실행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컨테이너 쪽에는 이제 파드가 실행됐다가 다시 리스타트 될 때는 그 모든 자원들이 좀 리셋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퍼시스턴트 볼륨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에서 어떤 퍼시스턴트 볼륨이랑 연결이 돼서 얼마만큼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면에서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랑 시스템 정보 관리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관리 역시 롤 베이스드 방식으로 권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자원 현황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앱이 몇 개가 실행되어 있고 자원은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결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접속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런 접속 현황을 통해서 지금 어느 쪽에 사용이 활발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버 CM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제품을 이용하셔서 컨테이너에 대한 생성에서부터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의 어떤 신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그 회수까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유관 그 시스템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편리하다라고 하는 편리성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그 고객사에 대한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 영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클로버 SM과 클로버 CM을 통해서 가상화된 VM 그리고 컨테이너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찾아뵙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같이 POC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